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2년도 6월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풀이특강 EBS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저는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덥죠. 요즘에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기말고사가 또 시작이 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아마 그 토익 시험을 보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그런 한 달일 거예요. 특히 이제 재학 중이신 학생들이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점수는 필요하고, 자, 이제 뭐 그 진퇴양난인 학생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또 자격증에 토익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시는 학생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자, 시간 활용 효율적으로 잘 하시기 바라고, 날씨한테 지면 또 굉장히 또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자, 조심하시기 바라고, 날씨도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럴 때 또 감기 걸리시면 또 굉장히 또 안 좋죠. 자,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러분들 6월은 좀 어려운 한 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달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한 세트 101번부터 152번까지 다루어 볼 예정이에요. 자, 일단 101번부터 140번까지 Part 5고요. 자, 151번부터 162번까지 Part 6 이렇게 되고요. 총 5강으로 구성될 겁니다. Part 5가 4개의 강, 그다음에 Part 6가 1개 강 이렇게 구성될 거고요. 자, 저희가 한 세트를 풀어보지만 5세트를 푼 것처럼 자세하게 수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답만 저희가 찾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 표현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그런 예정이니까 잘 듣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100%다 수용되고 이해가 다 100%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건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이해가 100%다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EBS 랑에 그 수없이 많은 토익 강의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 선수 토목달 있죠. 그래서 현금으로 50% 여러분께 환급해드리고 있는 토익 목표 달성 코र्스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선생님들의 훌륭한 강좌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제풀이를 더 많이 원하시거나 더 급히 여러분들 점수가 필요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실전 강좌들이 또 있어요. 자, 그런 강좌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요. 바로 자리를 옮겨서 101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Part 5의 101번부터 110번까지 10문제입니다. 자, 문제 구성은 뭐 여러 달에 걸쳐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만 새로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구조, 문법, 어휘의 3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선택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선택지 A, B, C, D가 품사가 서로 달라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품사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어떤 어형을 찾아서 집어넣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유형을 우리는 품사 유형 혹은 어형의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품사가 같다라고 했을 때는 자리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같은 품사가 들어가니까 그때는 의미를 따져보시고요. 의미가 다르면 어휘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휘 유형은 여러 가지 문제풀이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자, 어떤 어휘 문제냐, 그러니까 단순 어휘 문제냐, 아니면 유사 어휘를 구분하는 문제냐에 따라서 문제풀이 방식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해석을 통해서 가장 빈칸에 적절한 낱말을 집어넣는 것, 이것이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물론 유사 어휘 구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또 단어의 쓰임새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축적하시고 쌓아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품사도 똑같은데 뜻도 똑같다. 예를 들면 a dog, dogs, the dog, 그냥 dog.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문제라고 한다? 자, 바로 어법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어법을 적용해야 될지를 알면 적용하면 되고 모르면 저한테 배워서 하나하나를 또 채워나가시면 되겠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께 구멍 나 있는 부분들이 어딘가, 그러니까 구조, 문법, 어휘에 있어서 구멍들이 조금씩 나 있을 텐데 그 구멍들을 하나씩 메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그래서 문제를 보았을 때는 성급하게 문제부터 읽지 마시고 선택지 A, B, C, D의 구성부터 확인하신 후 문제 유형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자, 구조 문제다라고 하면 자, 구조스럽게 대처하면 되겠죠. 자,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시고 여기 누구 자리라고 결정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어휘 문제다라고 판단되면 자, 해석에 들어가면 되겠죠.
어법 문제다라고 판단되면 무슨 아이템을 내가 지금 적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10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선택지부터 먼저 보세요. 1번 문제로 참 자주 다루어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인칭대명사 문제죠. 인칭대명사는 일단 한 문항 내지 두 문항 정도 매회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리를 먼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죠. 형용사 자리면 누가 답이다? 자, 그때는 소유격이라고 하는 게 답일 거예요. my 계열이죠. my, your, her, his, their, our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사 자리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부사 자리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self가 일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인칭대명사는 다른 명사와는 달리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I가 있고 me가 따로 있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 mind도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아이도 얼마든지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죠. 또 자, self도 명사입니다. 제귀 대명사이기 때문에. 자, 각자 명사들이 어떤 자리에서 쓰이는 아이들인지 자, 주격, 목적격, 제귀 대명사, 소유 대명사까지 각자 자기 자리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자, 답을 쓰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부터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get이라고 하는 타동사와 그 다음에 목적어 사이에 지금 빈칸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죠. 가장 난이도가 낮은 자리입니다. 결국은 명사들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he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himself는 제 귀니까 주어가 다시 한번 목적어 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쓴단 말이야. 아니면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 자리에서 쓴다 그랬죠? 여긴 형용사 자리니까 안 돼. 힘도 마찬가지로 얘도 명사긴 한데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목적어 자리나 전치사 이하에서 사용하는 아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가볍게 정답은 A번에 쓰실 수가 있겠네요. 끝. 됐죠? 자, 1번 문제의 풀이는 사실은 1초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칭대명사에서 소유격은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자, 그런 유형이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라면서 1번 문제는 해설 마무리합니다. 해석만 해보면 되겠죠, 이제? 문장 맨 앞에는 주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Miss Sydney's boss가 자, 전화를 했습니다. 자, 근데 in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가 될 수 없죠? in이 전치사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투부정사가 나왔다는 것은 in이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라는 거예요. 똑똑똑, come in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 전화를 자, 해갖고 들어온 겁니다. 전화를 밖으로 한 게 아니라 자, 전화해서 들어온 거죠. 자, 시드니의 보스가 전화했습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굳이 이는 해석하지 않아도 좋지만 그 사람이 전화를 해 들어온 거예요. 사무실로. 자, 그 다음 뭐 하기 위해서 투이하는 부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의 스케줄을 갖다가 좀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죠. 자, 근데 그 스케줄이 언제의 스케줄이야? 자, following day. 그 다음 날을 위한 그런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자, 이 for 이하는 앞에 있는 스케줄을 수식하는 형용사 구로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해서 101번 문제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갈까요? 자, 이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다 전치사고 뜻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무슨 유형? 전치사의 어휘 유형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어휘 유형은 요만큼만 놓고 일단 버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버리고요. 못 버리는 거 가지고 나머지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버릴 게 좀 있죠. 자, 요것이 지금 시점인데요. 매달 15일이라고 하는 시점이 우리에게 근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은 대단히 다양하죠. 자, 봐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이전도 있고 언제 이후도 있고 언제까지도 있고 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도 있고 혹은 언제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제가 단순 전치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의 단순 전치사. 이렇게 얘기를 해볼 테니까 단순한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그러면 뭐인 것 같아요? 한국말로 영어로 말고. 그러면 언제에라고 하는 뜻이죠. 다른 전치사들은 자,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언제 이후에라고 하면 after밖에 없다고요. 이전에라고 하면 before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에라고 하면 at도 쓰고 on도 쓰고 in도 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사실은 뜻이 똑같아요. 시점을 만나게 되면. 자, 그런데 요런 날짜와 만나는 건 누구예요? on이죠. 잘 아시지만
at은 아주 짧은 시간, 한 점의 시간, 한 a point of time. 이 a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점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at은 여러분들 자, 이런 날짜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이는요, 좀 넓은 그죠? 장소나 기간과 함께 쓰입니다. 긴 기간과 함께 쓰이죠. 예를 들어서 in the month of July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최소한 월 혹은 in 2002라고 해서 2002년도에라고 하는 연도 자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특정한 요일 및 날짜와 함께 쓰는 것은 여러분들 on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on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o 아니면 by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되나요? 매달 15일까지죠. 둘 다인데 by도 시간이 오게 되면 늦어도 언제까지는 이런 뜻이고요. 자, to라고 하는 아이도 여러분들 언제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to는 보통 무엇과 호응해서 같이 써요? 자, to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시간을 나타낼 때 언제까지의 뜻으로 잘 안 써요. 뭐와 함께 쓰이나요? 자, from, to의 형식으로 연결될 때만 쓰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from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내용상으로 to가 오는 것도 일단 마음에 안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 to가 언제까지의 뜻으로 쓰일 때는 무슨 개념이냐면 자, until의 뜻으로 써요. until의 뜻으로. 자, 그 until도 까지고 by도 까지지만 둘 사이 여러분들 알죠? 차이를? 네, 바로 until은 언제까지 계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by는 늦어도 언제까지만 하면 돼요. 한 번만.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다시. 그래서 until에는 무슨 개념이 있다? 계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똑같이 종착점 언제까지의 개념인데 자, 요거는 그때까지 계속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4시까지 여기서 기다려봐 라고 하면 4시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 요거는 뭐죠? 여러분들 완료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요 단어를 하나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늦어도 4시까지는 오세요.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늦어도 4시까지 오란 얘기는 3시 반에 그 사람이 왔다라고 했을 때 4시까지 온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늦어도 4시까지 한 번만 완료해 주시면 4시까지 계속 뭐뭐뭐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바로 by와 until의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by와 until을 따질 필요도 없이 자, from과 to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이제 by를 답으로 찾는 것이 자,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기간을 나타낼 때는 자, from과의 결합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쉽게 버릴 수는 있었지만 만약에 여기에 until이 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때라면 여러분들은 until과 by의 차이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by와 until 사이에 자, 개념 차이를 여러분께 드렸어요. 다음에 시험 보러 가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오더라도 잘 맞출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이 문제는 지금 이미 답을 갖다 저희가 이제 B로 정했지만 자, 만약에 by와 until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죠? 자, 매달 15일까지 계속해서 뭐뭐 하는 건가? 아니면 늦어도 15일까지만 한 번만 뭐뭐를 하면 되는 건가를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자, 직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시를 받습니다. 뭐 하라고? 제출하라고. 뭘 제출해요? billable hours가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대충 해보세요. 왜냐하면 어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모르는 단어 하나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추측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시간, 자, bill이라고 하는 게 청구서니까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몇 시간 일했는데 2시간은 청구를 못해. 근데 나머지는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럼 그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제출하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제출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direct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시하다 이 뜻이 있잖아요. 지시하는 사람이라 디렉터가 영화 감독 아니야. 맞죠? 그래서 제출하라고 지시받았으면 얘기 끝난 거죠. 매달 15일까지 계속 제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늦어도 15일까지만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until과 by가 함께 나왔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답을 B번에다 쓸 수 있었어야 한다. 이렇게 가능성을 확장해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to가 나온 자 쉬운 그런 문제가 아니라 until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답을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번 문제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아이디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 표현 두 가지만 이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turn in과 자, 그다음에 billable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billable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 전문가 중에서 특히 변호사 같은 변호사, 특히 이제 법률 용어로 많이 써요. 그래서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상담 비용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바로 billable hour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자면 변호사가 돈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urn in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turn a in으로 써도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in은 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in 하면 무조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 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든지 부사로 쓰일 수도 있고 in뿐만 아니라 전치사가 부사로 겸용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대충 설명하고 지나가고 그냥 뭐 어떻게 얼렁뚱땅 알고 여러분들도 그냥 넘어가시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잡혀져 나가야 우리가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습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제가 쓰고 있는 이 용어들을 얼마나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저는 대단히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설명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설명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공부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이 부사라고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착각하죠? in과 hours까지를 묶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보게 되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에서 하는 일이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이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요렇게 전치사와 전치사형 부사들이 사용된 그런 어구를 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자 요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구동사라고 안 부르고요. 요렇게 붙여서 쓰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구동사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부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구동사는 외우지 않으면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전체를 하나의 타동사 덩어리로 혹은 자동사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바로 앞문제에서도 보셨지만 call in의 in도 마찬가지로 부사였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turn in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출하다의 뜻이고요. 자 같은 표현으로는 hand in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submit라고 하는 단어가 자 토익에는 자주 나오겠죠. 요 타동사를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요 아이들이 이렇게 붙어서 사용될 때 구동사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2번 끝내볼게요. 자 103번이고요. 103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품사가 어떻습니까? 같지는 않네요. 자 넘버는 일단 뭐 명사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어디에 번호를 붙이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ed가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동사가 있다라고 밖에. 알겠죠? 됐습니다. 여긴 누가 들어가야 되죠? 어가 단서다.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A에다가 답을 쓰시면 되고 복수명사는 안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자, 이 넘버링도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넘버링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를 갖다 100개 뽑아놓고 넘버링 한다. 그러면 번호 붙이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의 넘버링은 양파링 말고 넘버링이에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번호 붙이기라고 하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번호 붙이기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B번을 명사로 알고 있었던 학생들도 자, 해석을 통해서 정답은 A번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a number of는 특수한 어구죠. 그죠? 보통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데 a number of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형용사로 취급하는 수거기 때문이죠. 무슨 뜻이에요? many의 뜻. 너무 유명하죠? 자, 얘 말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묶어서 형용사로 가는 거 누구 있어요? 토익에 나오는 거. a range of. 다양한. 또 a variety of. 자, a variety of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다양한의 뜻입니다. 잘 나오는 어구들이에요. 자, 거기까지 해서 그래서 정답은 자, 깔끔하게 A번으로 정하고 넘어가고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은행입니다. 어떤 은행입니까? 자, Berryville, 그 뭐 다 고유명사네요. 그죠? Berryville 은행이 주어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점들을 갖고 있고요. 어디에? Across the states. state는 주라고 봐도 되고, 자, 국가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전체에 걸쳐서 자, 많은 지점들을 가지고 있다. locations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위치의 뜻이지만 지점의 뜻으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103번은 끝내겠습니다. 4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명사인데 뜻은 다르네요. 자, privacy는 사생활이고요. crossing은 뭐예요? crossing은 건널목, 횡단보도의 뜻이죠. 자, 그 다음에 subtraction은 뭐죠? subtract가 빼다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의 뜻 혹은 공제의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시면 removal인데요. removal은 제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office supplies는 사무용 비품입니다. 자, 그것의 뭐뭐뭐예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이 회사 정책에 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offenders는 뭐죠, 여러분들? 그 범죄자를 우리가 offender라고 하죠. offense가 이제 공격하다의 뜻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offender는 범죄자. 자, 규칙 따위를 위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termina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erminate가 여러분들 뭔가를 끝내다의 뜻이잖아요. terminate가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면 사람을 끝내는 거니까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terminate는 해고하다의 뜻이에요. 왜? 사람이 주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자, 해고된다. 뭐 범죄자라고 하면 너무 무겁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짓을 한 사람은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회사 정책에 반하는 것일까요? 오피스 서플라이를 어떻게 한 거야? 갖고 가는 거야. 알겠죠? 그거를 공제하거나 건널 모이거나 사생활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됐어요? 자, 오피스 서플라이즈를 갖고 가는 겁니다. 뭘 위해서? 개인적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적 사용을 위한 오피스 서플라이의 removal. 그죠? 자, 여기서는 제거라고 번역하시면 안 되고 절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걸 자꾸 이렇게 제거하는 거야. 자, 요거는 회사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어휘 문제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10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 가죠? 5번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A번부터 D까지. 자, 보면 지금 그 fee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고 품사가 다르니까 여기는 지금 형용사 자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다 답 쓴 학생 혹은 ED에다 답 쓴 학생 다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렇죠. 항상 우선순위로 두 가지를 먼저 정답 후보에 올리는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해보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의미 성립이 되냔 말이야. 형용사를 집어넣었을 때. 말도 안 되는 형용사를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의미 성립이 안 될 때는 나중에는 무엇도 답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복합 명사도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deliverable이라고 하면 배달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얘기거든요. 비용을 막 배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비용을 배달을 합니까? 배달 가능한 비용 가능하겠어요? 안 됩니다. 혹은 이 비용이 배달됐나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배송 비용으로 그냥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배송비는 자, 바로 delivery fee로 가시면 됩니다. 물론 얘는 동사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맞죠? 다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품사 문제로 생각하고 에휴 형용사가 답이야. 이렇게 쓰신 분들은 틀렸을 거란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실제로 토익에서 되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retired party. 안 되죠? 은퇴 당한 파티는 안 되는 거예요. retirement party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들 토익에 자, 출제됐던 그런 아이죠. 또, 자, accountable number. accountable은 여러분들 account에서 나왔지만 뜻이 독특해요. responsible, 책임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책임 있는 숫자, no. account number, 계좌 번호.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토익에서 출제가 됐던 자,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기억을 잘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자, delivery fee로 정답은 정하겠습니다. 정답 C번이고요.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모든 제품들입니다.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어떤 거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겁니다. 주문이 됐는데 어디에서? 바로 미국 바깥에서 주문된 거죠. contiguous라고 하는 단어는 인접한이 뜻입니다. 인접한의 뜻이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미국, 그죠? 예, 근처에 있는 미국의 바깥. 그러니까 캐나다쯤 되나 봐. 그러니까 미국의 바깥에서 주문된 모든 제품들은 be subject to, 요거는 별표 드릴게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be subject to는 수거로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뭐뭐를 피할 길이 없다 이 뜻이에요. 자, 추가적인 배송 비용 얼마예요? $50의 배송 비용에 영향을 받고, 자, $50의 배송 비용을 자, 피할 길이 없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번역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05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5문제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조금 길게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서 내용이 조금 앞쪽에서 좀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이 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리해야 될 것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자, 학습의 본질은 다시 한번 정확한 용어의 이해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이해가 잘 안 됐던 용어들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도. 자, 그러니까 잘 챙겨서 보시고 정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좀 잠깐 좀 바꿨다가요. 저만 계속 10문제 내내 보면 좀 지겹죠. 그러니까 잠깐의 중간 브릿지 좀 넣었다가 자, 후반부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right back. 자,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부터 110번까지예요. 자, 6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볼까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명사로 쓸 수 있는 아이들도 2개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동사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잠깐 좀 삼천포로 셌다 오면 measure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사용되면 측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그때는 수단, 조치의 뜻입니다. charge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와 명사가 뜻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저거는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assemble은 조립하다고, occupy는 점유하다의 뜻이죠. 자, 가시죠.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run service니까 그냥 추정하건대 어떤 회사입니까? 잔디를 깎아주거나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이 회사가 뭐합니까? 자, 그들의 clients, 고객에게 모험을 한대요. 자, 고객, 사람을 목적으로 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조립하다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죠? assemble은 모으다, 조립하다니까 어렵겠습니다. 자, 물론 사람을 모으는 거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 occupy는 점유하다니까 안 됩니다. 사람을 점유할 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뭐 사람을 모을 수 있으니까. 자, charge 아니면 assemble로 가겠습니다. 대충 느낌은 오죠? 자,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청구한다. 이것은 이 사람들을 모은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위로? monthly basis. 월간 기반으로, 월 단위로 고객에게 청구를 합니다. 자, no matter로 시작했으니까 이것은 뭐다? 자, 바로, 복합, 그죠? 예, 관계 대명사 부사. 그래서 복합 관계 대명사 부사는 ever가 붙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는 whichever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다. 복합 관계 대명사 부사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수거 표현입니다. 자, no matter 플러스 의문사는 어디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런 뜻입니다. 자, 어디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재밌죠? 왜? when이 오면 언제 뭐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where가 오면 어디서 뭐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기 때문에 뭐뭐뭐 ever라고 하면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우물쭈물 했어요. 자, 그 앞에 오는 의문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묶어야겠군요. 요거는 지금 which가 형용사로 쓰여서 services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자, 정기적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월 단위로 청구한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표현 하나 해보죠. subscribe라고 하는 단어는 정기 구독하다, 정기 사용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면 타동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100% to를 데리고 오는 아이고, 자,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되니까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타동사인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자, 어때요? 이거는 타동사처럼 보이는 자동사입니다.
대표적인 아이니까 subscribe 명사 안 되고 subscribe to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둬야 나중에 활용할 수 있어요. 정답으로 쓸 때, 오답으로 지울 때. 알겠죠? 자, 예를 들자면 뒤에 명사를 여러분들 그냥 바로 주고 subscribe라고 하는 걸 정답이라고 내놨어요. 어휘 문제로. 지워야죠. 왜? 이 아이는 to가 없으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여러분들 찾아나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no matter which services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to 이하에 왔던 명사인데 이것이 지금 which를 포함하고 있고 또 no matter와 결합됐기 때문에 문장 맨 앞으로 자, 지금 딸려 나가서 자, 복합 관계사처럼 자, 지금 접속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어휘 문제로 정답 A번으로 정하고 6번은 끝내겠습니다. 7번 갑니다. 7번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런데 요거는 더하고 request 사이니까 request를 뭘로 봐야 돼요? request가 동사, 명사 동일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는 명사로 죽었다 깨나도 봐야겠죠. 그럼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니까 또 형용사를 찾아보는데 어때요? ed도 형용사, ing도 형용사, able도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합명사의 가능성은 없는 것이 명사 reason은 안 줬어요, 지금. 맞죠? 자, 그러면 reas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주로 쓰는데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입니까? 뭐뭐를 추측하다, 추론하다의 뜻이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만약에 ed가 오게 되면 추론된 request가 되는 것이고 ing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니까 request가 스스로 추론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ed가 그나마 개념은 성립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합당한 요청이냐 추론된 요청이냐를 문맥상으로 따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됐나요? 자, 그럼 벌써 느낌이 오죠? 바로 합당한 요청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A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make라고 하는 단어는 주목하셔야 돼요. make는 이하의 행위명사를 데리고 나오게 되면 없던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랬죠? 없던 행동을 만들어내는 건 그 행동을 하다의 뜻입니다. 전화 거는 행동을 만들어내면 전화하는 거죠. make a call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make a request라고 하면 요청하다로 번역합니다. 어떤 요청이야? 합당한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하에는 바로 동격자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요청이에요? that 이하와 자, that은 그죠? that 이하의 요청이 되겠습니다. 어떤 요청이죠? 그 사람이 뭐 해야 된다? 제공받아야 된다. 무엇을? parking spot을. 자, 바로 주차 공간이 되겠습니다. 됐죠? 어디 근처? 바로 front door 근처에다가. 왜? 그 사람의 둔부에, 자, 힙은 여기서 뭐 그 엉덩이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둔부의 그런 어떤 부상 때문에 문 근처에 자, 스팟이라고 하는 건 장소라고 하는 뜻이니까 주차 공간을 갖다가 제공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자, 그런 요청을 갖다가 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107번 해석까지 마무리 짓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여기에 보면 히 다음에 비가 왔죠. 그죠? 무슨 희비가 엇갈리는 것도 아니고 왜 희비가 왔을까요?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돼요? 자, 요건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이런 게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해두고 짚어보고 챙겨보고 지나가야 그래야 다음에 이것이 어법 문제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고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냥 나왔는데도 못 보고 대충대충 지나가고 나중에 문제 풀게 되면 틀리고 나서 설명 들으면 아, 나 저거 옛날에 들어봤어. 이건 자기 실력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생들은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은 많은데 결국 건져가는 게 별로 없고 점수가 잘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효율적인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명령, 요구, 요청, 제한, 주장, 충고의 동사들 다음에는 당위성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는데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명령, 요구, 요청, 제한, 주장, 충고의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동격의 명사들이 올 수 있어요. 뭐뭐 하는 요청, 뭐뭐 하는 요구, 뭐뭐 하라는 제한. 이거는 꼭 하라는 제한이고 꼭 하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또 뭐가 있다? 당위성의 개념이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그런 명사 다음에 동격절에는 또 이렇게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만 온다라고 하는 사실도 어법상으로 플러스를 기억해 두세요. 오늘 모두에 했던 얘기 잊지 않으셨죠? 5강에서 우리가 한 세트를 공부하지만 5세트 공부하는 것만큼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08번이고요. 어휘 문제네요. 자, 더 무겁고, 그 다음에 더 쉽고, 자, 그 다음에 더 looser, 느슨하고, 그 다음에 dull이라고 하면 무딘 거죠. 그러니까 더 무딘 겁니다. 자, 어휘 문제입니다. 편의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make it the blank 되겠네. 아,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뭐가 스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사역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요 목적어가 어떻게 하게끔 만들었다는데요.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저는 이것을 지금 가짜 목적어라고 하는 것. 자, 요 it가 가짜 목적어고 to 이하가 진짜 목적어라고 하는 사실을 딱 캐치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오케이. 따라서 이게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편의점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편의점이 상품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상품 반환을 어떻게 만들었겠어?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겠죠. 더 무겁게 하거나 더 느슨하게 하거나 더 무디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어떻게 합니까? return합니다. 반환하는 것을 그 과정을 좀 더 쉽게 만들었다라고 해야 문맥 성립이 되기 때문에 by 이하는 없더라도 정답은 여러분들 B에다가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답은 냈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중요한 사항은 사실은 by 플러스 ing입니다. by 다음에 ing가 오면 100% 뭐라고요? 이건 수단입니다. 번역도 잘해야 돼요. part 7에서. 자, 그리고 part 5, 6에서는 전치사 어휘 문제로도 출제가 잘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링킹은 연결하는 거죠. 모든 구매를 무엇에 연결시키는 거야? 자, 고객의 프로파일입니다.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옆모습 윤곽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파일이라고 하면 아주 자세한 이력이 아니라 대충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커다란 양력이라고 하죠. 이력이 아니라 약력. 알죠? 이거를 그 김정훈의 프로파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 것처럼 고객의 프로파일이다라고 하면 고객의 대략적인 특징. 됐어요? 자, 고객의 대략적인 특징과 구매를 갖다가 연관시켜 놓음으로써 어떻게 표시를 해놓나 봐. 그죠? 이 고객은 누구, 어쩌고 이런 것과 연관시켜 놓음으로써 자, 반환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8번 문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가목적어와 진목적어로 구성되는 이런 케이스를 잘 봐두세요. 자, 지금 make 여러분들 자, make it,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혹은 진목적어, 가목적어에서는 대절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동사들은 한 10개 미만이에요. 자, 지금 다 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자, make 하나를 가지고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알겠죠? make it 형용사, to, that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요것이 어떻게 되게끔 만드는 거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이고요.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요거는 지금 품사가 요거는 다 명사죠. 근데 얘네들은 또 의문사도 되고 이러네요. 자, 볼까요? 요것이 주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자, 그 다음에는 동사가 하나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 동사가 또 있습니다. 끝.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죠? 형용사의 절이 되는 거죠? 두 단어 이상은 뒤에서 앞으로 꾸미니까. 그러면 이 자리엔 누가 들어가야 돼? 접속사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도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겠네? 일반 명사는 안 되고요. 명사인데 접속사의 개념을 겸할 수 있는 애가 됩니다. 후수는 형용사기 때문에 안 되고요. 후가 정답이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be likely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가 쉽다 이 뜻이죠. 자, 고통받기가 쉽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고혈압과 우울증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번 같은 경우에도 그닥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도 수준 정도 이제 실전 문제를 다룰 만한 수준이 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저의 설명이 깔끔하게 이해가 잘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주어 자리지만 동시에 접속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명사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논리만 있으면 사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공식적 명칭이나 용어 이런 거를 잘 모르더라도 답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는 그닥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답은 굉장히 쉽게 낼 수 있네요. makes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고 그 앞에 이제 뭘 찾아라.
이 자리가 만약에 주어 자리라면 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없어요. 선택지 중에 명사가. 그럼 선택지 중에 명사가 없다는 건 and 다음에 주어가 뭐란 얘기야? 중복 생략됐다는 얘기야. 자, 등위 접속사 하면 맨 먼저 생각나는 게 뭔데? 앞과 뒤에 중복되는 게 생략된다고. 그러면 주어가 생략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해요? 자, 이게 동사라고 했을 때는 중간에 부사가 답이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선택지 중에 부사는 누구예요? 정답은 C번입니다. rare라고 하는 것은 드문의 뜻이지만 부사로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고 하는 준부정어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hardly, scarcely, 자, rarely 함께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seldom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면 자, 간단하게 답이 나는 문제였어요. 자, 이거는 품사 어형의 문제였고요. 해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빈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 빈자리가 무엇을 위한 빈자리예요? senior partner.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전문직에서는 직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파트너라는 말을 써요. 특히 변호사들은 파트너라고 하죠. 그 중에서 시니어 파트너니까 자, 대표 변호사 정도의 직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중에 대표 변호사 직위가 비어 있는데 그 빈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에? Jim's firm. 자, firm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law firm이나 accounting firm 이런 것을 우리가 firm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회계사나 아니면 두 번째로 변호사 중에서 자, 수석의 자리, 자, 그런 자리를 위한 빈자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늦게까지 일을 했고요. 자, 거기 지금 진급하고 싶은가 봐. 자, 그리고 거의 자,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으러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표현 하나만 더 정리하면 자, make it home이 되겠습니다. 자, make it to A가 되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어디에 도착하다, 도달하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h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to를 취하지 않죠. go home이라고 하지 go to home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to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make it home이라고 하면 make it to 다른 장소와 똑같은 뜻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무슨 뜻이라고요? make it to는 어디에 가다. make it to the concert tonight. 그럼 오늘 밤에 자, 콘서트장에 가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집에 가지도 않는다. 거의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해서 110번 문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첫 강에 조금 좀 해야 될 얘기들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 그 앞쪽에 그 설명들이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몇 가지를 좀 드렸습니다. 자, 잘 알아들으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니까 잘 캐치하시면 되겠죠? 잘 하시기 바라고요. 1강 강의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